자, 임진왜란 사건들 내용 한번 공부해 볼게요. 두 문자로는 이렇게 됐죠. 부동산충, 부동산 투기꾼들이 선서울, 먼저 서울에 옥을 사, 집을 사서 굉장히 당당하다. 집값도 띄우고 그랬으니까. 반면에 평양은, 넓은 평양은 사람이 별로 안 살아서 한산해. 한산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값 사지 말라고 금지를 해버린 거죠. 집 사지 말라고 금지. 광평양은 한산해서 금지해버렸어. 집 사는 걸 금지해버렸다. 여기까지가 초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부에 해당되는 게 부산포 전투예요. 그래서 정발의 부산포 전투거든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부산포 전투를 한 장군이 정발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정발을 정말로 할게요. 그래서 부산포 전투는 임진왜란 첫 전투예요. 왜? 외놈들이 부산을 통해서 배 타고 우리나라 한반도 와서 부산포를 통해서 이제 조선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포 전투가 첫 전투예요. 그럼 첫 전쟁 소식, 일본과의 첫 전쟁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었다는 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정말? 그래서 부산포가 첫 전투니까 첫 전투, 부산포 전투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래서 정말? 부산포 전투 정말? 이렇게 해서 부산포 전투는 정발이다. 그 다음에는 동래성 전투. 부동에 해당되는 동은 동래성 전투고요. 송상현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송상현 장군이 동래성 전투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게요. 송상현을 속상여, 아 속상여, 아 속이 상한다 이런 얘기죠. 송상현, 아 속상여, 뭐가 속상하냐? 이 동래성은 동네에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왜구가 부산포로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왜구 굉장히 무시무시해. 근데 이 왜구가 어디를 향할까가 사람들의 다 관심사였는데 하필 이 왜구가 부산포를 통해서 동네성으로 왔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성으로 왔어요. 그럼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성으로 왔으니까 완전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동네성, 우리 동네에 있는 성으로 왔어. 동네성, 우리 동네성으로 왔어. 속상하죠. 그래서 아 속상해요. 아 우리 동네성으로 오다니 속상해요. 동네성, 우리 동네성, 아 속상해요. 이렇게 해서 송상현은 동네선 전투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이 상주전투예요. 부동상충에서 상에 해당되는 게 부동상 해당되는 게 상주전투고요. 이 상주전투에선 이일이라는 사람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붙여서 외울게요. 이일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일. this event 영어로 따지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일로 상을 주다. 이 일로 상 주다. 이거 어떤 일로 상을 줬냐? 상주를 점령한 외놈 장군에게 그래도 상주 점령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이 일로 상 주다. 그래서 이 일로 상 주다 하면 이 일로 상주다 해서 상주 전투는 2일 이런 식으로 상주 전투는 2일 이렇게 사랑과 전투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일 이 사건으로 상을 주다 2일로 상주다 이 말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이 신립의 충주 탕금대 전투예요. 자, 이때까지 제승방략 체제였어요. 제승방략 체제라는 거는 소규모 거점 지구에 군사들을 많이 풀어서 강한 적이 있을 때 거기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승방략 체제 하에서 광군이 여기 충주 탕금태에 집결을 해서 왜구와 한판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신립장군은 배수진을 쳤으나 왜군에게 패합니다. 우리 신라 시대 오소경 할 때 중원경 충주였죠. 이 충주의 의미가 뭐였어요? 한반도의 정중심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주가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충주에서 군사들을 다 집결해 놓고 한판 싸움을 벌였으나 여기서 져요.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그래서 충주 탕금대 전투는 실립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실립을 시든 잎이다. 시든 잎. 마지막 잎새에 연상할 수 있겠죠. 다 떨어지고 하나 남은 마지막 잎새. 굉장히 시든 잎이겠죠. 근데 오헨리 소설 마지막 잎새. 이게 여기서 마지막 잎새가 무엇을 뜻해요? 마지막 희망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실립이 마지막 희망을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 충주, 한반도의 중추인 이 충주에서 한번 일본을 이길 거다. 이런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실립하면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희망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한반도의 중심인 충주였다. 근데 충주 탕금대에서 일본에게 그냥 완전 작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탕금대 전투 졌다는 얘기를 듣고 선조는 바로 피난을 떠납니다. 마지막 희망 실립이 충주에서 무너지니까 선조는 얼른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선까지가 부동산 충들이 선서울 먼저 선에 해당되는 게 선조의 피난이고요. 그 다음이 선서울이잖아요. 먼저 서울, 선서울, 옥사, 당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서울. 그래서 서울을 일본이 점령한 거예요. 선조는 도망가고 그 사이 일본군들은 서울을 점령을 합니다. 선서울, 먼저 서울, 선서울, 옥사죠. 여기서 옥이 옥포해전이에요. 그래서 옥포해전은 이순신이 첫 출전해서 승리한 첫 승리예요. 그래서 서울이 함락됐어요.
조선의 수도가 함락된 거예요. 위기가 최고조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들려온 승전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왜군을 물리치는 첫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영웅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서울이 이 점령되면서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첫 전투 승리 소식을 전한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옥포해전이다. 그래서 부동산충이 서울 먼저 서울에 옥을 사서 옥사에 해당되는 게 사천해전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거북선 전투를 사용한 거고 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사용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사천을 죽을 사에 하천할 때 쓰는 천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의 바다죠. 그러니까 거북선이 등장해서 왜구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렸다 해서 사천해전하면 거북선 첫 등장. 그리고 당포해전, 당항포해전도 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전투예요. 그래서 부동산 충들이 선서울, 먼저 서울에서 옥을 사서 당당하다에 해당하는 게 당당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진 게 광해군 분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선조실록에는 6월 14일, 선조 수정실록에는 6월 1일이라서 순서가 이건 좀 사람마다 좀 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14일 다수설에 따라서 6월 14일로 보면 당포해전 다음에 광해군 분조고요. 배경은 이렇게 돼요.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이 함락됐죠. 백성들은 정부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조정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의주에 가 있던 선조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광해군한테 조정을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을 나눠서 일부를 광해군에게 맡겨서 네가 전쟁 다니면서 전쟁도 독려하고 이러면서 조정의 역할을 해라. 이게 바로 광해군 분조예요. 자, 여기 두 문자 광해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보면 부동산충, 선서울, 옥사 당당. 부동산 투기꾼들이 먼저 서울에 집을 사서 당당한데 서울 얘기고 그 다음에 평양, 넓은 평양은 한산에서 집 사는 걸 금지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앞에 광해에 해당되는 게 광해군 분조예요. 자, 광해군 분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계속 서울 점령한 이후에 계속 달려서 평양을 함락합니다. 왜? 명나라를 치는 게 일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평양이 명나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양성을 함락했다. 두 문자로 보면 광평양, 넓은 평양은 한산에서 집 사는 걸 금지했다.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었고 거기서 광평양에 해당하는 게 평양성 함락이에요. 그래서 광평양, 넓은 평양은 한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산도 대첩이에요. 자,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으로 왜군을 섬멸했다. 이 하객진이 뭐야? 학이에요. 학의 날개 이런 뜻이에요. 학익이. 그래서 하객진, 적을 둘러싸는 이 하객진을 통해서 한산도 대첩에서 왜구를 완전 대파해서 대첩, 큰 승리일 때 대첩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수륙, 물과 육지 양쪽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 양공을 펼쳤는데 육지에선 성공했죠. 평양까지 그냥 단박에 다 점령했으니까. 근데 바다에서는 이순신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원래 뭐 군량미도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왜군의 보급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냈고 전주사고가 전라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사고 중에서 그나마 전주사고라도 보존이 됐기 때문에 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아직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이 있었다. 한산도, 하객진 글자 비슷하죠. 이걸로 외우시면 되고 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서울 함락됐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서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제2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성이 함락돼서 백성들이 또 처참한 기분에 빠졌을 때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순신이 한반도 대첩이라는 대첩 큰 승리를 거둔 게 바로 평양성 함락된 다음이더라. 그 다음이 금산전투예요. 광평양 한산, 넓은 평양은 한산에서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금에 해당하는 게 금산전투고요. 자, 조원 장군이 영규, 고경명 등 700여 명과 금산에서 분투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외국의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망가라. 거기서 전쟁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된다. 그런데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싸운 거예요. 700명이. 그래서 이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웠기 때문에 왜구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구도 더 진격을 못하고 후퇴함으로 인해서 이 금산 전투를 통해서 호남과 호서제병 여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호남이 전라도, 호서가 충청도죠. 이렇게 전라도와 충청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금산 전투를 통해서. 그래서 금산 전투는 조헌이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울 거예요. 조헌은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전투를 금해라 하지 말라는 금했어요. 전투를 금하라는 조언을 했어요. 정부가 조언,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말라는 전투를 금하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 전투를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을 해서 전부 다 전사를 했어요. 하지만 호남 호서 지방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금하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금하라는 조언에 금에서 금산전투는 조언 어드바이스에서 조언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하라는 조언에서 금이 금산전투 조언이 조언 그래서 조언 장군은 금산전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충청도에서 전투한 장군은 이름이 다 두 글자예요. 충주 탕금대 전투는 시든립해서 신립이었죠. 금산 전투는 조헌입니다.